수백만 년 전 그냥 돌멩이 하나 깨는 게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는지 그 엄청난 가속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위대한 아이디어 뭘까요? 혹시 불? 아니면 언어? 땡,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세상을 바꾼 아주 단순한 개념, 바로 도구였어요. 자, 인류의 이야기는요, 무슨 거창한 빅뱅처럼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 날카로운 소리, 딱!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330만 년 전에 최초의 도구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아주 조금 더 나아간 도구가 나오는 데까지 무려 70만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느리게 흘러갔던 거죠. 자, 그럼 올더만이랑 아슐리안,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올더만 집게는요, 그냥 돌에서 돌 조각 몇 개 툭툭 떼어낸, 그냥 깨진 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년이 지나서 등장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딱 봐도 좌우 대칭에 양쪽 면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잖아요. 이건 그냥 돌을 깨는 기술을 넘어서 머릿속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그대로 구현해내는 능력, 바로 추상적인 사고가 시작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학계에서는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선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학설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엄청난 발견이 바로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고고학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이렇게 돌을 완벽하게 다루게 된 인류는 이제 다른 재료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와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뼈로 플루트를 만들어서 최초의 음악을 연주하고, 점토로 그릇을 빚어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청동. 이 강력한 합금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괴적인 무기를 탄생시키면서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지식은요, 마침내 폭발적인 가속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은 이건 느리게 걷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빛의 속도로 전력질주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놨죠.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그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자동차를 넘어서 만든다는 것, 즉 제조업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었거든요. 1913년 이전만 해도요, 포드 모델 T 한 대를 조립하는데 무려 12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이동식 조립 라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이 단 93분으로 줄어듭니다. 12시간 반이 1시간 반으로요. 이건 그냥 좀 빨라진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혁신이었죠. 바로 그 시기에 공장에선 자도로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또 다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산업시대를 움직일 힘, 즉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죠. 한쪽엔 발명의 왕 에디슨이 내세운 직류, DC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천재과학자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밀던 교류, AC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자기가 먼저 구축한 DC 시스템을 지키려고 했고, 테슬라 측은 장거리 송전에 훨씬 유리한 AC가 미래라고 주장했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에디슨이 AC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동물을 공개적으로 감전시켜 죽이기까지 했어요. 정말 좀 추잡한 싸움이었죠. 결국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교류 AC였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수만 개의 전구를 환하게 밝히고 나야가라 폭포의 엄청난 에너지를 먼 도시까지 끌어오는 데 성공하면서 승리를 굳혔죠. 우리가 오늘날 쓰는 전력망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 유물의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1940년대에 개발된 아주 기발한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인데요. 쉽게 말해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법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화학자 윌러드 리비입니다. 그는 모든 생물에 들어있는 탄소 14라는 물질의 양을 재면 그게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계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이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가 어떻게 증명했는지 아세요? 아주 똑똑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유물들을 가져와서 자기 방법으로 측정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폼페이 화산 폭발 때 타버린 빵 조각이라던가 이집트 파라오의 배에 쓰였던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요. 결과는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으로 리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돌도끼에서 시작된 인류의 발명은 수백만 년 동안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나아가다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죠. 우리의 첫 도구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현대의 도구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도구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